우선 그 본인이 그 증여세 탈루 후보자 과연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한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 그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흠결 혹은 실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이라면 제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만두셔야 되겠죠. 자, 후보자는 세금 탈루 의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자녀가 이제 두 분인데 28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29일에 부랴부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둘째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 240만 원을 납부한 거 맞습니까? 네, 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거 관련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 2019년 3월 28일자로 아니. 증여를 네.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죠? 제가 만약에 네. 저희 집 애한테 네. 돈을 2천만 원을 줬다. 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주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기한이 얼마예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로 제가 알고 3개월이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28일 날, 29일 날 내신 거는 3개월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 법에 따라서 증여 후에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 엄연하게 증여세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또 그 큰 장녀 99년생인데 지금 저희한테 답변이 온 것이 성인으로 증여액이 공제상한 5천만 원이 넘지 않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증여액이 얼마였냐?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째는 2천만 원이 넘었다고 증여세를 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미 2,7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때는 여기까지 안 냈어요. 그리고 답변은 5천만 원, 장녀가 5천만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이게 판사의 논리입니까? 이게 판사의 논리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그 자녀들이 독립하면 이제 증여할 목적으로 그 2010년 3월부터 그 아이들 명의의 계좌로 이제 펀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매달 20만 원씩 불입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달 50만 원씩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증여세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 세무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결과 일단 처음 그 계좌를 개설한 목적이 나중에 자녀가 독립할 때 증여할 목적으로 개설을 했고 그 배우자가 그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를 했고 그 자녀들이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점 이런 점을 이유로 그 현재 시점에서 자, 그러면은요. 네. 제가 말씀 이해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후보자의 서면 답변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20만 원 냈고 2014년 4월부터는 매달 50만 원씩 줬어요. 그 다음에 2013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했을 경우는 3,2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고3 때는 펀드 가액이 4,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빼더라도 공제액 2천만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논리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이 넘는 시점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전문 변호사한테 금방 확인을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탈루, 지금 현재 그 후보자께서는 이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현 시점이 아니라 과거 후보자나 배우자가 장녀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굉장히 나쁜 수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수법입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주면서 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는 시점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서, 미성년자 있을 때 신고를 해서 이 증여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후보자께서는 한번 보세요. 소리는 안 나네.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지금 이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무사하고 상담을 할 때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입할 때마다 이제 증여를 한 것으로 봐서 그 불입액 총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그때 증여세를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 불입한 입금액의 총액과 그 수익액을 증여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세무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그 자녀들이 독립할 때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을 했고, 그 배우자가 전적으로 관리를 했고, 자녀들은 전혀 접근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두 번째 방법이 더 맞겠다, 그 방법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 같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고 저희가 그 두 번째 방안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뭐하러 냈습니까? 29일에. 그 논리라 그러면 그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든 2천만 원이 넘는 시점에 내야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지 않지요. 그게 공직자의 도리 아닙니까? 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